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올라서 오늘 장 초반에는 197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힘이 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반에 또 다른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150만 원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IT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상승폭은 1956포인트로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0.03%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시장의 시원한 상승도 기대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FOMC 등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중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 내린 487포인트고요. 원달러 환율은 1,08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1,079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포인트 이상 상승한 1965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했는데요. 전일 대비 0.03% 하락한 1956.87입니다. 8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은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개인이 매수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개인은 176억 원, 외국인은 918억 원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0.46% 상승한 491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490을 지키지 못했고요. 487.57입니다. 전일 대비 0.34% 하락했네요. 기관의 연이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06억 원, 기관이 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장 눈에 띄고 있죠.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080원이 붕괴됐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은 1,07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또 미국 고용지표 호조 속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1월 미국 실업률이 7.7%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또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79원 6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 상승하면서 149만 6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50만 원을 넘기도 했었죠.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좋은데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1%대 상승률이지만 현대모비스가 2.2%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은 각각 약보합권이네요. 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가 각각 강보합권에 한국전력이 2% 넘게 오르면서 27,050원입니다.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은 1%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종목 등이 하락 중입니다. 서울반도체가 1% 상승하고 있는데요. 24,550원, 다음이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89,800원입니다. 네, 인터플렉스가 1.6% 하락하면서 64,300원, 시젠과 젠베스는 각각 강보합권, CJENM은 1.8% 하락하면서 26,550원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50만 원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40만 원 돌파 이후 7개월 만에 세운 대기록입니다. 현재는 149만 6천 원이고요. 전기전자주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이지만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3%대 하락 보이면서 34,350원 또 82,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3인방이 강한 모습이죠.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종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부품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2%, 현대위와 만도는 전일 종가와 같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과 수출 기대감에 기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엔진이 각각 1%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과 정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를 조정한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하락 중이죠. 스펙코와 또 휴니드, 퍼스트 빅텍 모두 급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펙코와 빅텍은 하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네, 대선을 9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거품이 거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찾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테마주가 대부분 10%대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네, 안랩부터 시작해서 써니전자까지 5%에서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박근혜 테마주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 아가방컴퍼니 8%, 5%, 많게는 10%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셰일가스 분야에 미국 정부와 협력했다는 소식에 셰일가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5%, SH에너지화학은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와 재계약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23,450원. 관계사인 네오이즈와 또 네오이즈 인터넷 역시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인터넷도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챙겨보겠습니다. CTC바이오가 제약사 테바와 또 판권 계약 체결 소식에 14% 급등하면서 25,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흘 만의 반등이네요. 일동제약이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면서 1,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환인제약이 보유지분 대량 매각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가 조치원 공장 생산 중단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9.3% 빠지면서 7,68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8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은 오늘 다시 팔면서 하루하루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현대차 3인방도 오르고 있는데 지수는 다시 내리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특징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이 돼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점검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지수 한 차례 좀 더 상승을 한다 해도 한 1970포인트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전에 대형주 매수를 또 현재 가담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급적인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초반에 사실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가 됐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마 시초에 거의 5분 안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400억대가 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시가 넘는 시간에 지금 현재 900억대 매수, 그 이후에 매수의 강도는 점차 약화가 됐다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의 강도가 약간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96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매도는 반면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지방가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투신이라든가 국가지방 이런 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점점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기관의 어떤 매도하는 물량에서 개인들의 또 매수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수 현재 1955포인트, 업종별로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쪽에 가장 큰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은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지금 기관의 매도가 좀 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대한 매수도 계속 유입은 되고 있으나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아차, 현대차도 지금 현재 1% 상승 구간으로 많이 약화가 됐고요. 기아차도 1% 이내의 상승 구간으로 많이 약화가 좀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품주들의 흐름이 좀 더 양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전기가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건설 쪽에 대해서도 현재 현대건설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매수세는 약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어제
어쨌든 매수의 강도는 분명히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0.4% 정도. 최근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엔터주의 그러한 시작으로 인해서 SM이 거의 시작이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모바일 게임주, 최근에는 이런 IT 부품주까지의 조정의 그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빠른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이러한 매매를 제외하고는 좀 접근을 자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뭐 그러한 흐름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OLED 관련한 종목들만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뭐 특징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의 흐름,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3인방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약간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판매 강세 부분, 그리고 기관의 그러한 매수에 의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정유주의 흐름이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의 종목들은 종목별로 계속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러한 부분은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OLED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오늘 SFA라든가 원익 IPS 이러한 장기 수주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그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의 흐름, 일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코스닥에 이런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가스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 DK락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의 흐름들은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뭐 특징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 정유주 중에서는 S-OIL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S-OIL 같은 경우도 뭐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쪽은 단기적인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그러한 단기적인 그러한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길게 현재 상태에서는 저점을 약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5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1970포인트,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해도 한 1% 정도의 추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렸었는데요. 현금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확대를 더 하자. 현금을 한 50% 정도 확대한 상태에서 대형주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잘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죠. 비중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유효하고요. 장기 평선을 돌파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평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자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의 그러한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선과 이격이 좀 덜 벌어진 이제 돌파를 시작하는 이러한 종목들, 전기전자에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그러한 지수에 대한 또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 50% 정도 그 기준은 뭐 한 20, 30% 정도는 가지고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가 다시 1925포인트 정도의 그 지수를 확인시켜 줄 때까지는 이번 주에 계속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는 계속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지수가 오히려 좀 하락을 해서 1925포인트 다가올 때는 그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외에 또 계속 확산이 되는 그런 순환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1925포인트 다가올 때 그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전략, 혹은 만약에 지수가 더 한 차례 상승을 해서 197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식 비중에 또 늘리면서 주식에 좀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지수가 1975포인트를 강하게 넘길 때 아니면 1925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HMC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는데요. 예. 오늘은 현대차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 판매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다소 눌림목 발생하면서 21선과 20선 위에서 약간의 음봉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정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등 그 해외 큰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에 대해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7.5% 올해의 7.5%보다 높은 9.4%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의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그 점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모두 사상 최고의 판매 기록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소 눌림목이 발생하더라도 21선과 20주선을 견적에 받친다고 하면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24만 원까지 회복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은 2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4만 원.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돼도 좋은 수익률을 대응하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많이 궁금하셨던 종목 현대차 오늘 종가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눌림목이 있더라도 21선 20주선만 받쳐준다면 일단 목표 가격 24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겠다.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가장 관심도 많고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던 역시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2%에 가까운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그 4분기 영업이익도 8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 애플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과의 그 스마트폰 지배력에 대한 격차가 2013년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모바일 지배력이 강화되는 데에는 그 삼성전자의 그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 구조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13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최근에 애플의 어닝 그 컨센서스가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반해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짧게는 160만 원까지 높일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1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그 상승 추세 흐름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21선 위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소 이격이 발생해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21선 위에서 이격을 갖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눌림목이 살짝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재 추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가에 매수가 들어가신다고 해도 목표 가격인 160만 원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껴고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 자제하자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뭐 추격 매수에 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가 지금 2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기관은 기존에 지금 매수로 대응하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인 한 140만 원 초반대에 구간대에서 약간 이격이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눌림목이 다소 발생을 하더라도 현재 2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20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담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수급이 긍정적이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60만 원 단기 목표가로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10일 재벌닷컴이 조사한 10대 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실적은 매출 508조 3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고 영업이익은 35조 4천억 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이 15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으로 각각 30.2%와 46.2%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2%, 전달보다는 0.6%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달 대비로도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채소와 과일 등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1.8% 내렸습니다. 중국 11월 무역수지 흑자가 19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20억 5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인 동시에 전문가 예상치였던 268억 5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기록입니다.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2.9%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인 9%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며 이 역시 예상치인 2%보다는 낮았습니다.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3분기 GDP 수정치는 연율 기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으며 이는 앞서 나온 잠정치와 같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본 마이너스 3.3%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또한 일본의 GDP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동기간 0.4% 감소해 잠정치 마이너스 0.5%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참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일단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네, 먼저 이번 주 열리는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예. 미국 FOMC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EU 정상회의가 개최되고요.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 11일에는 미국 10월 무역수지와 도매재고지수, 12일에는 미국 11월 재정지수와 유로존 10월 산업생산이 발표되고요. 13일에는 미국 11월 소매판매와 10월 기업 재고가 14일에는 미국 11월 CPI와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 제조업 등 중요한 월초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볼 변수로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FOMC,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텐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말에 종료되는데 이을 대책 어떤 게 나오게 될까요? 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 중 하나는 연준의 FOMC 회의 네. 결과입니다.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장기채 매입과 단기채 매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불명확하지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결과는 국채 매입이 60%,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26%, 기타 14%로 대부분 국채 매입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로 인하여 적극적인 국채 매입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이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마지막 카드로 양적 완화는 남겨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 EU 재무장관 회의도 열리잖아요.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네, 오늘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금융동맹의 일환인 단일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합의가 재차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은행 감독을 위한 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연속 회의를 통해 타협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부정적이지는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안으로 좀 이벤트 눈을 돌려본다면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 동시만기일도 있잖아요. 시장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국내에서는 13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날 옵션 만기를 주요 이벤트로 꼽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금리 변동 가능성이 낮고 만기일도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에 부담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금통위에서는 현재까지는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역시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관망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전망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는 각각 10조 4,251억 원과 6조 262억 원으로 순차익 잔고는 4조 3,989억 원에 달해 연중 고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물 베이시스와 12월과 3월물 스프레드 가격이 모두 이론치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 만기 차익 거래 청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12월이라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외국인의 배당형 주식 매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의 변수가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번 주 예정된 주요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에는 국내외 정치, 경제 이벤트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해지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1.7조 원가량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들이 최근 순매수로 전환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11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하며 1조 원가량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놔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주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신뢰지수가 하락했지만 11월 실업률은 줄면서 호재가 되면서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이제 11월 실업률이 7.7%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정도면 이제 4년 내 최저치라 주가가 폭등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였죠. 근데 이 실업률 안을 쭉 들여다보면 실제로 구직을 신청해야 될 사람, 구직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업률을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0을 넘길 거로 예상했는데 74.5가 나오면서 넉 달째 하락을 보여서 일단 시장을 약간 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재정 절벽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좀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장이 왜 상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상승의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가 아마 낙관론에 대한 그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사의 재정절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대비한 매매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F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할 것이냐, 국채 매입을 더 강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말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지금 실업률이 잡혀갈 때, 개선될 때 완전히 잡아야 한다, 고삐를 쳐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단기물이 거의 소진이 돼서 아마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보다는 국채 매입에 더 비중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계속해서 저점 대비로 약간 이제 고점으로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재정절벽 이슈가 18일 전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가져와야만이 미 의회에서 21일 날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FMC가 11일, 12일이 있고요. 또 12일인가요? 거기는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3일에는 아마 그 유로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핫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 주는 지금 웬만한 그런 일반적인 주가 아닙니다. 추세를 굉장히 강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다운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강화 쪽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전에는 상당히 강했다가 지금 이제 상승폭을 많이 내줬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한 3,600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약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적으로는 여전히 그 매수 매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으로 막아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요 근래 계속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환율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이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10% 정도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외국인한테 매수세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에서 기금은 130억을 매수합니다. 투신권에서 오전에는 매수하다 지금 4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한 590억, 그다음에 금융투자에서 한 17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44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업종별로 어떤 식의 접근이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업이라든가 기타 음식료 또는 운수창고, 금융업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는 화학 쪽에서만 6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640억, 운송량 100억. 그다음 그 외의 종목 중에서는 금융업에 한 1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업자들은 그 한 두 업종, 지금 화학하고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 거의 매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중에서 기금만이 지금 매수를 좀 강화해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철강, 그다음에 화학 업종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기술적으로는 이 지점이 꼭지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거의 뭐 1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업종들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1%에서 2%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6% 상승하고 원자재주인 고려아연이 1.1%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거의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자동차 두 업종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주가가 약간 눌리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번 달에 월봉상 장대양봉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양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역시 상승 쪽에서 계속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류가 될 수 있는 이번 주 여러 가지 그만큼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추세 강화 쪽으로 위쪽으로 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고 계신지 그 점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쯤에서 거의 다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중국이 내수를 진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화학 정유나 철강 쪽에 좀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도 지금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가 1965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그 10월 17일, 18일에 만든 거거든요. 그 지점 돌파가 오늘 시도하다가 좀 밀렸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일단 2012포인트까지는 무난히 안착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2012포인트가 돌파되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고 1차적으로는 1965포인트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궁금하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계속 코스피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소폭의 변동폭으로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가고 있는데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원만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갔습니다. 일단 단기적 상승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 국면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인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뭐 추세적 하락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정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그동안 비차익 쪽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매수세로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쪽이 이제 일단은 매도세로 순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비차익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시적 조정에 대한 그런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증시가 올랐던 것은 물론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물론 삼성전자는 고가를 행진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내려간 경향들이 있었지만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 첫 번째는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재정 절벽이 해결이 되냐 마냐인데 물론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재정 절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였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그 공포심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심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 무려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 매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심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와해시켜주고 있고 뭐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지만 일단은 그 원화 절상에 대한 그 압박이라든지 그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의 절상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외환 차익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고요. 사실상 그럴 때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뭐 불리한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상 금융시장은 그 시기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원화를 매수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환율 차익이라든지 주식 차익이라든지 동시에 노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조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차익 거래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돌아섰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도세로 돌아섰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 하락이든 조정이든 한 번은 여기서 쉬어가는 단계가 나올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 추가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 자체는 여기서 좀 자제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냐인데 사실상 그 해답은 금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높아지게 됐을 때는 기업의 순이익 자체를, 그러니까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됐을 때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리는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금리 자체가 유지됐을 때는 결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최근에 단기적 상승에 있어서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좀 중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오늘도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시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추가적 상승은 사실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과거 평균 성장률이 지금 한 3년 평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얼마 정도 늘어났냐면 거의 뭐 연평균 30%대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들 분들도 계시는데요. 연평균 30%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주식시장에서는 관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통계를 봤을 때 3년 평균 그렇게 성장했던 기업들은 결국엔 그 다음에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멍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봉지를 과자를 파는데 어떤 달은 30봉지를 팔았다고 해서 그 30봉지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한 봉지도 못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은 이럴 것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고성장은 사실상 이 이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 상승세는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도 없다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이유만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요. 단기적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종목 추천을 하기는 당연히 말이 안 돼. 앞뒷 말이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 추가 매수,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 어떤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총 6종목이었는데요. 더존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신도리코까지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더존비주온은 아쉽게도 지난주 조금 수익률이 줄어서 0.5% 정도 수익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KMH 1%, 이크레더블도 4%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좀 아쉽죠? 1% 정도 손실이고요. 세아베스틸은 하지만 추천 이후 꾸준히 올라서 현재 13%, 14%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이 신도리코였는데 현재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수익 부러워지는 포트폴리오인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더존 비주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전에 손절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장세협화도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좀 좋아져서 그래도 다행이고요. 꼭 언급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양심적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더존 비주온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추가 매수로 5% 비중을 늘렸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슈퍼북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지만 저도 시연을 이렇게 하는 거를 받곤 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매출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유망하고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루에 8% 정도의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과열 양상이 좀 해소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해 하시겠죠. 그러면 언제 가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존 비주온이 언제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기존 캐시카우인 ERP 시스템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이유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더존비전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한 1% 정도 조금 손실인데 한번 이 시점에서 AS 살짝 받아본다면요? 네, 그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원래는 선박 그 조선 기자재였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안 좋다는 거 알고 물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지만 그 MEMS 센서라고 해서 그 자동인식 센서 이런 것죠. 움직임 모션 센서인데 내년부터 뭐가 이제 되게 되냐면 자동화 안전 의무 장치가 도입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세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최근에 교통사고율을 보게 됐을 때 보험 지급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의 낭비를 정부 차원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물론 보험사들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자동차 안전 장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실 비용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손실이 나지 않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정부도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건 모멘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장전기공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도 포트폴리오 개선을 하고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말 그대로 수익이 크게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양전기공업도 문제는 없다.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참 많이 올랐어요. 세아베스틸인데 무려 14% 가까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목표 가격 31,000원이었네요. 31,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요. 네.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근데 기존 뭐 31,000원 그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갈 거고요. 솔직히 심정으로는 내년 2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요. 근데 워낙에 싼 가격이기 때문에 미리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은 좀 감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소 이것은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달 보유라고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분석했을 때는 일단은 두 달이 아니죠. 그러니까 2분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직전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그때 가서 솔직히 처분할 생각이고 만약에 31,000원이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에 싸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갈 거긴 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고 혹시나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31,000원이 도달했을 때는 차익 실현 만약에 그것도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그때 차익 실현한 거는 상당히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까지 담기지 않았겠죠.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었고요. 더존비존,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신도리코까지 지난주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더존비존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요. KMH, 이크레더블 마찬가지입니다. 1% 정도 손실, 약간 아쉬운 대양전기공업도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 가능하고요. 세아베스틸 14%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좀 길게 보면 좋겠다. 일단 2분기까지, 내년 2분기까지도 바라본다면 더 31,000원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신도리코 현재 2%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